차트를 분석하는 한의사 차트 진맥입니다. 네, 오늘은 지지저항선 긋는 법에 이어가지고 추세선 긋는 법에 관해가지고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지저항선 관련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지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수평선이라고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HTS 프로그램에서 이제 쓰다 보니까 글씨가 아주 엉망입니다. 이거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기준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고점, 저점. 그래서 지지저항선을 끄을 때 고점과 저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평선인 지지저항선을 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지지저항선을 끄었는데 그것이 돌파가 되면은 이후에 지지가 되는 그런 지지선으로도 바뀌어서 그래서 이름도 지지저항선 이렇게 항상 붙여서 부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 했을 때 추세선을 작도할 때도 똑같이 고점과 저점들이 기준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뚜렷하게 확실한 고점이나 저점의 그 기준이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영상을 차분하게 따라오시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고점과 저점의 기준을 잡는지 그거에 대한 감을 좀 익히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지지저항선과는 다른 굉장히 특별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고가를 완전히 돌파한 이후 그러니까 신고가를 돌파를 했으면은 이 경우는 지지저항선을 지금 그을 수가 없는 자리지 않습니까? 지지저항선을 그을 수가 없는데 추세선을 바탕으로 언제쯤 저항을 받을 수 있을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앞서 이제 나스닥 분석 영상에서도 이제 그 추세선을 긋는 법을 이제 잘 따라오셨으면은 대충 눈치를 좀 채실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추세선의 가장 큰 장점은 보이지 않는 지지와 저항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지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고점과 이미 나온 고점과 저점을 바탕으로 수평선만으로 찾아내야 하는데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지점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가 추세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추후에 이제 주봉 채널이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릴 때도 추세선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어쨌거나 추세선을 어떻게 끊는지를 잘 따라오시면은 오늘 강의도 유익하게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작도를 할 때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좀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어,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그 키움증권 HTS 프로그램을 이제 활용을 하면은 조금 이 볼 수 있는 봉들이 적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나스닥 분석 때 자주 참고를 했었던 트레이딩 뷰라는 이제 화면을 참고를 하시면 이 플랫폼 사이트를 참고를 하시면 조금 더 큰 도움 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바탕으로 일단은 HTS 프로그램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입니다. 오늘도 일단 그 예시로 지금 분석을 할 차트는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 차트로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항상 로그 차트가 적용이 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참고를 하는 편이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일봉으로 이제 분석을 다 하기에는 굉장히 좀 멀리 있는 그러니까 캔들이 너무나 이제 많기도 하고 참고를 해야 되는 이 캔들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요거는
주봉으로 조금 전환을 해서 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어 기술적 지표 일목균형표하고 어 지금 이동평균선은 일단 다 지우고 한번 지금 추세선을 작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추세선. 요 이제 코스피 이제 그러면 주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고점과 저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했을 때 너무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잡을 때는 추세선에서의 고점과 저점은 너무 이렇게 잔파동에서의 고점과 저점을 참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일단 저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점이라고 했을 때 지금 과거에서부터 보면은 아주 뚜렷한 저점이라고 할 만한 데가 이런 구간, 이런 구간, 뭐 이런 구간, 또 이런 구간 이렇게 굉장히 큰 변동성을 한번 보여줬다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큰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좀 변곡이 나타나지는 그런 점들을 이제 저점 또는 고점의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요런 저점들을 보시면 이것이 이런 잔파동에서의 저점보다는 확실하게 저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어쨌거나 후보군이 되는 겁니다. 예. 무조건 이 점들이 다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후보군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후보군이 된다라는 말을 제가 왜 했냐면 어쨌거나 계속 이 기술적 분석의 목적 자체는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석을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기술적 분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만 계속 분석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맞지는 않겠죠. 예. 그것이 어쨌거나 그러면 미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차트에서 어떻게 그러면 영향을 줄 것인가를 분석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후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이 이런 저점 또는 고점을 활용을 해서 추세선을 작도를 했을 때 현재의 자리와 너무나 현격하게 현저히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쓸모없는 추세선이 되겠죠. 예, 그런 경우는 필요 없는 추세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참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군들 중에 현재의 차트와 가장 유사하게 추세선을 작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곳이 어디냐가 후보군 중에 이제 최종 선택이 되는 저점 또는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추세선을 작도를 할 때 지금 일단 HTS 프로그램으로 한번 하고 그다음 그 트레이딩 뷰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같이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추세선을 만약에 작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요 점들이 어쨌거나 뚜렷한 저점 그리고 요 점이 뚜렷한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점이라고 할 만한 곳은 이제 요쪽 요렇게가 이제 확실한 고점이라고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네. 그러면 일단 추세선은 어쨌거나 직선이거든요. 직선이면 이 직선이 어쨌거나 고점 또는 저점, 고점을 잇거나 고점 저점을 잇거나 또는 저점 고점을 잇거나 저점 저점을 잇거나 이렇게 추세선을 작도하는 그 방식은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추세선을 작도를 할 때는 어, 추세선을 작도를 할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이 된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잇거나 고점과 저점을 잇거나 또는 저점과 저점을 잇거나 저점과 고점을 잇는다.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그러면 HTS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일단 현재와 가깝게 그을 수 있는 추세선 후보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차트를 좀 많이 봤다 보니까 대충 이 현재 위치에 좀 바로 다가갈 수 있는 자리들이 후보군들 중에 어느 것이 좀 빨리 그 참고가 될 수 있는 데이터냐를 바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어, 큰 이제 추세를 보려고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라면 요 점과 요 점을 좀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이런 식으로 그걸 볼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요것도 지금 보시면 요 점과 요 점을 바탕으로 끄었는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 지지를 받은 그 자리와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금 보시면 추세선이 끄여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자, 이런 자리였으면 지지 저항선을 그을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예. 이게 지금 주봉인데 신고가를 달리고 있을 때 지지 저항을 그을 만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저항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 의문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서 저항을 받고 어디서 지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방금 그 추세선을 지워서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요 점과 요 점을 지금 이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그어 봤을 때 이렇게 끄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예. 이게 지금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각도를 조정을 이 고점을 정확하게 이어야 되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 요 기능이 HTS 프로그램에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트레이딩 뷰에는 이게 기능이 있어가지고 제가 트레이딩 뷰에서는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고점이나 저점들 중에 이었을 때 최근에 이 참고가 되는 그런 추세선 자리들이 어디냐를 봤을 때 이렇게 그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이 다시 지금 요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참고는 더 이상 되지는 않네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요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죠? 자, 그 전에 나스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지지 저항선 바탕으로 다우 이론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경우도 지금 다우 이론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요것도 추세선까지 닿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요거는 다우 이론상 더 강한 일단 상승을 보일 수 있어서 더 지금은 아직은 상승을 할 여력이 있다. 단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IMF 때와 비슷한 양상을 가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래의 추세선을 참고로 하고 싶은데 지금 요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참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다음 후보군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요 지금 저점과 요 고점을 이었을 때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저항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을 때는 어쨌거나 확실한 저점이나 고점 자리들을 기준으로 현재의 위치와 비슷하게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걸 봤을 때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참고가 되는 추세선은 안 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요 저점과 요 고점을 이었는데 이미 이거를 뚫어 버렸으니까 참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 추세선상의 저항을 확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다음에 후보군이 제가 봤을 때는 요 고점과 요 고점을 이었을 때
어느 정도 참고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움증권 HTS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자리만 지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요 뒤에 자리까지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트레이딩 뷰에서 한번 끌 텐데 어쨌거나 요 고점과 요 고점을 이었을 때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지금 추세선 자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 드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요걸 지우고 한번 트레이딩 뷰에서 실제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지금 요 고점을 이었을 때 과연 이 지금 미래 지금 저항이 될 만한 위치를 찾아보는 게 확인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빨간 선은 주봉 채널이라고 그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그 알려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제가 저런 선들을 지우는 거에 있어서도 거리낌이 없는 거는 긋는 그 원칙이 명확합니다. 그러면 그 원칙에 따라서 다시 그으면 바로바로 참고할 수 있는 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주봉으로 한번 봐서 아까 표시를 했던 지점이 요 점과 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와 2007년도 요 부근이네요. 그죠? 99년도와 2007년도. 99년도면 요 부근이겠네요. 그죠? 요 부근이고 2007년도. 예, 2007년도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트레이딩 뷰 간단하게 지금 사용법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왼쪽에 요 지금 왼쪽에 이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가 있고 그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메뉴 칸이 있고 제일 위에서 두 번째를 누르시면 이렇게 종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에 추세선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자석 기능이 있습니다. 이 자석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위치를 딱 조정만 조금만 하면은 고점이나 저점에 딱 이 점들을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세선을 그으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무렇게나 그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네. 그러니까 추세선이 아무렇게나 끄이죠, 그죠? 예. 근데 자석 기능을 이제 활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자석 기능을 켜보겠습니다. 자석 기능도 그 중에서 강한 마그넷, 저 같은 경우에 강한 마그넷을 쓰는데 이게 그러니까 딱 바로바로 달라붙는다, 뭐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흰 십자가, 점선 십자가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고점이나 저점으로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그 제가 지금 마우스를 갖다 대는 곳 근처에 고점이 있다면 고점으로 가고 만약에 제가 마우스 대는 곳 근처에 저점이 있다면 캔들의 저점에 지금 이 바로바로 뭔가 이 십자가가 따라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는 요 십자가 말고 지금 점선의 십자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실선의 십자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요쪽에서의 고점을 하나 그리고 여기서 고점, 네, 고점을 잊고 자, 요거는 그러면 잘 끄였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요거를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확장은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확장의 연장. 그 왼 라인 익스텐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왼쪽을 이제 연장을 해준다는 거고 우리는 미래를 보고 싶으니까 오른 라인을 익스텐드 해야겠죠, 그죠? 네. 그러면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이 점도 지금 훨씬 더 많이 뚫어 올렸네요, 그죠? 네, 이 점 이렇게도 지금은 참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더 각도나 그림 자체가 훨씬 더 가팔라야 되겠다. 또는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바로 주봉 채널의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지금 어느 지점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인이 지금 되지가 않네요. 그죠? 이것이 또 지금
로그 차트가 아니고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트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왜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로그를 트레이딩 뷰도 오른쪽 밑에 설정을 눌러서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적용을 해서 한 번만 더 이거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999년도와 2007년 한 번만 더 확인을 해 볼게요. 네. 로그 차트를 적용을 하니까 지금은 로그 차트는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다 해서 표현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그 차트를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레귤러 일반 차트면 이것이 수치로만 가기 때문에 로그 차트가 지금 보이지 이 로그 차트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똑같은 5%라도 예를 들어 6천에서 5%면은 300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2천에 5%면은 똑같은 5%라도 2천에 5%면은 100포인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왜곡이 생겨서 이거를 똑같은 5%로 기준으로 잡고 해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로그 차트입니다. 그래서 로그 차트를 지금 보시면 자, 이제 어느 정도 저항의 위치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얼마 정도냐라고 했을 때 9,500입니다. 이쪽이 지금 9,500 정도가 되네요. 그죠? 예. 조금 더 정확하게 흰선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9,800. 예. 9,000 그러니까 9,500에서 9,500 요 라인 근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 코스피 그 분석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IMF를 기준으로 코스피는 7,500 또는 1만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1만을 갈 수 있다라는 근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근거가 되는 점들이 지금 추가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그러니까 7,500에서 물론 멈출 수도 있습니다. 멈출 수도 있는데 1만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이런 기준이 되는 선이 있기 때문에 1만에서 어느 정도 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프로그램이 의도해서 그러니까 코스피가 1만을 넘는다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그런 거를 라운드 피겨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징적인 숫자가 되는 걸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추세선이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그었을 때 그런 라운드 피겨가 되는 숫자 근처에서 딱 지지 또한 또는 저항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뒀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떤 것이냐. 라운드 피겨라서 지지나 저항이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예. 이건 틀린 말이고 지지 저항선이나 추세선을 그었더니 이것이 하필 라운드 피겨랑 겹치는 경우 이것이 지지 또는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아주 그 한간에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라운드 피겨라서 뭐 지지나 저항 이런 말을 하는데 절대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선후 관계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지저항선이나 추세선을 그었는데 라운드 픽이랑 겹치면 그것이 지지나 저항의 역할이 되는 거지. 라운드 픽이라서 지지나 저항이 된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예,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이 지금 고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추세선을 그었더니 1만 근처에 지금 확실히 지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저항의 위치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한 가지 팁을 여기서 하나만 방출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추세선을 통해서 아까 가장 그 지지 저항선에 비해 가지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지지와 저항의 위치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지금 팁으로서 어떻게 지금 전환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추세선을 그었을 때 지금 보시면 이런 점을 어쨌거나 찾는데 조금의 시간은 걸렸는데 그 이제 긋는 거는 어쨌거나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추세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지지와 저항의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추세선을 바탕으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이것의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짧게 팁은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세선상으로 이것보다 높은 각도의 추세선을 지금 그리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너무나 동떨어진 각도의 추세선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추세선이 어쨌거나 각도상 가장 그 저항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능성이 높은 추세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추세선이 자, 이런 각도로도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각도로도 충분히 됩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저점을 이어고 여기 이제 고점이 하필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도 어느 정도 거의 위치가 가까이 있는 Y에 있습니다. 그죠? 예, 가까이 있는 Y에 있는 상태이고. 조금 더 높은 각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높은 각도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요거를 저점 위치. 자, 요것도 저점 위치. 자, 지금 정확하게 작도를 했을 때 보면 이 지금 추세선은 뚫어 올렸네요. 그죠? 뚫어 올렸고 지금 제가 기준으로 잡은 건 지금 보시면 언제입니까? 이것이 2003년 3월 17일의 캔들 저점과 그리고 2009년 3월 2일의 저점 캔들을 잡았습니다. 예, 이렇게 약간 튀어나가는 것들은 일단 무시를 했습니다. 전에 신뢰도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라고 했을 때 좀 더 겹치는 지점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요 점과 요 점을 보고 끄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지금 과거에 지금 여기에서 비슷하게 저항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여기도 잠깐 다우 이론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추세선까지 가지 못하고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요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좀 더 이제 무르익으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게 처음에 잘못 섞여버리면 아니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두 개의 저점을 바탕으로 그었는데 지금 보시면 요 고점 근처하고 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요 저점이 아니라 요 저점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추세선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지금 뚫어 올렸다. 그러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세선을 뚫어 올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추세선을 보러 갈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언더슈팅, 오버슈팅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요 지금 조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추세선은 좀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점이 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산만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잘 하여튼 따라와 주셔야 돼요.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러니까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끄이는 거는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코스피가 갑자기 이렇게 가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30, 40만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인 각도의 추세선이고, 자, 그러면 이거 외에 혹시 더 그을 만한 추세선이 지금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한 번만 더 참고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제 기준에서는 어, 그렇게 맞는 지금 추세선은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요거는 요거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오버슈팅, 언더슈팅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자, 추세선 작도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자, 이것보다 더 높은 각도의 추세선은 너무 비현실적인 추세선입니다. 요까지는 동의를 하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런 각도의 추세선이라면은 코스피가 정말 무슨 10만, 20만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참고할 만한 추세선은 안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어쨌거나 좀 현실적으로 가까운 추세선들을 그어야 되는데 그 추세선이 지금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정도의 추세선이 이제 다 그은 거다. 현실적으로 그을 수 있는 추세선이 다다라고 하면은 계속 지금 주제가 오버슈팅, 언더슈팅 기준입니다. 자, 요거는 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을 수 있는 추세선을 다 그었는데 자, 예를 들어 요 점을 넘어갔다. 자, 저 자리를 예를 들어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가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광기가 몰려드는 자리.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오버슈팅이 났을 때는 어, 미친 듯이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오버슈팅이 나오고 난 뒤에는 반드시 큰 폭락이 나옵니다. 예. 제가 그 프롤로그 영상에도 남겼었는데 제가 그 금을 계속 이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금을 바탕으로 똑같이 이렇게 분석을 다 했었거든요. 해석도 하고 주봉 채널도 다 해석을 했는데 제가 그때 왜 이제 큰 청산을 맞았냐라고 하면 자 이런 그 오버슈팅이 되는 자리를 확인까지 다 해서 확인까지 다 했는데 뚫고 나서 버티는 겁니다. 버텨가지고 이것이 더 가나? 그래서 참지 못하고 이제 롱 베팅을 했던 거였거든요. 롱 베팅을 했는데 정말 무자비한 금의 폭락을 맛을 봤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상 최대의 폭락이 최근에 그러니까 나왔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버슈팅 이후에 그런 폭락을 맞아버리니까 이제 안 됐었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코스피가 설마 이 자리를 만약에 뚫었다라고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어, 모두 현금화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거의. 예. 왜냐하면 그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추세선을 뚫는 척 하다가 탁 내려오는 거 이런 게 아주 강한 하락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의 강한 하락인데 정말 대폭락급의 하락은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면 자 뚫었어요. 뚫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항상 N자로 돌파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뚫고 나서 N자 이 뚫은 지지 저항선 또는 추세선이 지지 자리가 되고 그러니까 저항이 되던 자리를 확실하게 뚫은 다음에 뚫은 자리는 지지가 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 마련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세선이 이렇게 있는데 뚫었어요. 뚫었는데 확실하게 뚫었는데 N자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냥 내려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엄청난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이거 하여튼 영상을 지금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꼭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리가 예를 들면 지금은
저희가 지금 현재의 자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랬는 건데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큰 하락이 나온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버슈팅이 되는 자리를 코스피에서 지금 정말 눈에 뚜렷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자리인데 이게 지금 뚫고 나서 바로 일자로 하락한 건 아니라서 조금은 아쉬운 오버슈팅 후 폭락이긴 한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미래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미래는 모르는 상태에서 자, 2008년까지의 만약에 차트가 있었다라고 기준을 보면 고점과 고점 이렇게 이으면 최고의 어떤 추세선이 되겠죠. 추세선이 되고 이것보다 더 높은 이제 각도의 추세선이라고 하면 뭐 이런 추세선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요 위에까지 2700 지금 그러면 700에서 2700까지 가려면 지수가 거의 4배 가까이 상승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뭐 힘에 붙였었나 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고점을 바탕으로 추세선을 그었는데 이 점을 확실하게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확실하게 돌파를 하고 이 돌파한 지점을 보시면 돌파한 이후에 어쨌거나 지지는 한번 확실하게 받은 것을 여기서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게 조금 애매하고 제가 당했던 금을 활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가슴 아픈 금입니다. 예. 자, 금 차트를 지금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주봉을 보시면 자, 똑같이 마그넷 기능을 활용을 해서 그어 보겠습니다. 그어 보면 자, 처음에는 뭐 이렇게 끄었을 거고 요 뒤에 자리를 몰랐을 때는 이렇게 끄었겠죠. 그죠? 그러면 자, 지금 이 자리도 아는 척 하다가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뒤에 요때 4100 부근이었는데 자, 이 자리를 보시면 계속 붙어서 기어가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어, 큰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뚫는 척 하다가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다시 돌파를 확실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지금 캔들을 보시면 확실하게 돌파를 했잖아요. 26년 1월 19일. 네. 확실하게 돌파를 했다 보니까 이때는 추가로 추세선을 한번 이렇게 작도를 또 해볼 수 있겠죠. 확실한 돌파를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요 상태일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상태. 요 지금 양봉까지 나온 상태. 그러면 여기서 확실히 더 가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의 고점과 이쪽의 고점을 바탕으로 추세선을 그은 거죠. 그건데 지금 어쨌거나 이것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지금 추세선이 가파른 추세선이라서 어쨌거나 가파를수록 그 지지와 저항의 힘이 약해져요.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자리를 그러니까 이게 이 각도보다 더 높은 각도를 그을 수는 없어요. 지금은 보시면 맞습니까? 예. 지금 보시면 요 고점과 요 고점까지 끄었어요. 끄어서 이미 엄청난 각도를 보여주고 있어.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더 높은 각도를 찾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힘든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자, 이 캔들을 지금 보시면 요 추세선을 뚫는 척 하다가 두드려 맞았어요. 그죠? 두드려 맞아서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당했냐면 이게 지금 주봉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계속 버티는 기간이 좀 있었거든요. 버티는 기간이 있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건데 추세선을 그은 상태에서 자
여기서 잠깐만 언급을 할 것이 요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까지 터졌습니다. 거래량까지 터졌기 때문에 이것은 더 전에 그 지지저항선 그 처음에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세선이나 지지저항선을 다 작도를 하고 나서 거래량을 참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캔들 뚫는 척 하다가 바로 두드려 맞으면서 거래량이 사상 최대로 터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신뢰도가 더 높은 말 그대로 가는 척 하다 두드려 맞는 캔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변동성이 너무 컸어가지고 제가 미처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또 선물이다 보니까 팁 가치로 하다 보니까 하여튼 크게 제가 무너지는 그런 시간을 맛을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 고점과 고점을 이은 상태에서 더 높은 추세선은 그을 수 없는데 이 선들을 이은 추세선을 돌파하는 척 하다가 두드려 맞으면서 거래량까지 터졌다 하면은 버티는 척 하다가 조금 더 가는 척 하다가 자 이것도 보면 아직 확실한 돌파는 안 나왔습니다. 그죠? 이것이 이때부터 크게 그러니까 뱉어내는 거죠. 쏟아내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 폭락입니다. 첫 폭락. 첫 폭락 때는 살려줍니다. 네, 웬만하면 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대공황 차트도 한번 그 리뷰를 할 건데 첫 폭락 때는 살려줘요. 그 반등을 어느 정도 세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한번 이렇게 털어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떨어지는 힘이 탄력을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이후에 자 추세선이 이렇게 작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큰 하락을 이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금이 5,200 부근에서 4,500까지 그러니까 약 한 700포인트가 내려갔으니까 한 10 몇 프로가 10 한 5%입니까? 15% 정도가 날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선물을 하면서 레버리지를 크게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15%면 뭐 별로 떨어진 것도 아니네 할 수 있는데 이때 어쨌거나 좀 선물을 하면서 저는 레버리지를 좀 크게 쓰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고꾸라졌던 거죠. 네, 고꾸라지면서 이제 이때 좀 쓴맛을 많이 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자리가 이제 돌파가 된 이후로는 이것도 그럼 N자 돌파를 보시면 되겠죠. N자 돌파 밑으로 뚫고 이제 N자로 가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죠? 뚫을 때는 항상 강하게 뚫는다고 했었고요. 네. 여기서 이제 N자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죠? 예. 그래서 금이 제가 그 단톡방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지만 금이 끝났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버슈팅 그 언더슈팅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제 추세선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더 좋은 이제 공부 자료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오버슈팅 언더슈팅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했는 건데 이런 현실적으로 끄을 수 있는 최대 각도의 추세선을 넘어서는 거는 오버슈팅이라고 볼 소지가 크다. 예, 그리고 이런 오버슈팅 이후에 항상 그 큰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 또는 큰 폭락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과거에 엄청나게 하락을 강하게 했었을 때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게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게 오버슈팅 후 폭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더슈팅 후는 뭐겠습니까? 폭등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 코로나 때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보면 지금 자 위에는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예, 위에는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거고 밑에는 이렇게 그을 수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말씀입니다. 요 상태에서는 고점끼리 있고 저점을 저점끼리 이었고 이제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죠? 요 상태에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게 한 번에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자리가 언더슈팅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언더슈팅이 났기 때문에 이후에 폭등이 오겠죠. 그죠? 예. 언더슈팅이 나면은 아주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대공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대공황 그래서 100년에 한 번쯤 오는 건데 그것만 조심을 하면은 이런 폭락도 어느 정도 충분히 대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어쨌거나 이 추세선을 아래로 뚫고 지금 더 지금 아, 밑으로 가는 각도의 추세선을 긋기가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이으면 지금 보시면 물론 이렇게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2200에서 예를 들어서 완전히 뭐 지금 보시면 2200에서 1400 정도 갔으니까 반토막 조금 안 나게 났던 건데 뭐 요 정도까지 설령 갈 수도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좀 경험이 이제 요 부분 조금 필요하긴 한데 이건 지금 각도가 추세선의 각도가 너무 이거는 맞지 않는 각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끌 수 있는 최대 추세선은 요 정도 각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보니 요 추세선을 기준으로 요 추세선을 기준으로 요게 언더슈팅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또는 조금 더 과거를 만약에 참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요렇게 또 고점과 고점을 이을 텐데 요거는 더 너무 멀죠, 그죠? 이거는 뭐 코스피가 200까지 간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2000에서 200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건 거의 대공황 수준이 와야 되는데 뭐 요거는 지금 각도상 어느 정도 맞을 수는 맞는 각도이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각도 자체가 막 엄청나게 급한 각도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의 충격이 어 대공황만큼 올 충격은 아니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죠? 예. 만약 요때 대공황이었으면 요쯤에서 어, 그 지지를 받는 그런 현상을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보시면 이거는 뭐 코로나 때 요 자리에 참고가 되는 자료는 없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추세선을 그을 때는 어쨌거나 고점 저점의 조합을 해가지고 현재 자리에 어쨌거나 최대한 그, 그 유효한 그 해석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이 되는 보이지 않는 지지와 저항 자리를 찾기 위해서 추세선을 긋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쨌거나 주봉을 활용해서 이렇게 긋습니다. 주봉으로 이제 긋는 것은 어쨌거나 굉장히 큰 단위에서 긋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당연히 주봉에서 뭐 날봉 그러니까 일봉 또는 뭐 4시간 봉 이렇게 줄여갈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너무 이 지수 차트로만 했으니까 가장 대표격인 뭐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입니다. 자, 배당락 표시는 잠깐 좀 지워 볼게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면 지금 자, 일단 요것만 해도 어느 정도 굉장히 유효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요런 데입니다. 요런 데. 예. 그러니까 요런 데가 보면 지금 보시면 지금 요게 다 고점끼리 이었던 거였거든요. 고점끼리 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고점끼리 이은 추세선인데 불구하고 여기서 자 여기서 확실하게 뚫었으면 지지를 받아야 돼요. 요 자리에서. 그런데 이 보면 이렇게 살살살살 기면서 매물을 소화한 이런 형태가 이제 제일 안 좋은 모양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상승이면 첫 급락 때는 이렇게 살려줘요. 반등을 바운스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하게 뚫고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나중에 힘이 없어져가지고 툭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면 그래서 자 지금 보면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일단 들어는 갔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요 추세선으로는 지금 유효한
분석을 지금 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트레이딩 뷰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자, 이것도 이제 그어놓은 선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방금도 뭐 노란 선이나 그런 건 이제 주봉 채널 개념을 이제 활용을 한 건데 그건 제가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보시면 한번 추세선을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도 보시면 요 고점들을 요렇게 이제 이은 거거든요. 아까는 이렇게 이었었던 거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때의 삼성전자가 요 고점의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요거를 조금 정확하게 한번 마그넷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그넷 기능을 위해서 점을 이렇게 당겨 오고요. 자, 그럼 요 지점에서 고점과 고점을 이었는데 요까지는 가지 못했네요. 그죠? 예. 요게 아마 최대의 이제 채널상으로 가장 높은 상승을 할 수 있는 채널이었는데 요까지는 가지 못했네요. 그죠? 그러면 신고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요 자리에서 다우 이론 그러니까 위의 추세선까지 가지 못하고 하락의 힘이 더 크게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 보니까 상승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요건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본격적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 지금 섞여버리면 아니 무슨 설명이 귀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일단 추세선 작도를 조금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지금 요 정도가 거의 최대인 것 같네요. 그죠? 예. 최대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보면은 요 자리를 어쨌거나 확실하게 뚫으면 새로운 영역으로 일단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아까 코스피는 1만 정도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점을 이제 뚫는다 하면 지금 20한 7만 원 정도가 거의 최대선이라고 조금 보이긴 하네요. 그죠? 근데 이것도 어 그렇게 먼 지점은 아니어서 혹시 다른 선이 참고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지금 보이는 게 없어서 이거는 조금 주봉 채널의 개념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봉 채널 개념은 지금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으로 제가 한 번 더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주봉 채널까지 하면은 머리에 지진 날 것 같아요. 예. 이 보시는 분들이 주봉 채널 개념도 조금만 익히면 사실 금방금방 하는 건데 이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초보자를 바탕으로 좀 영상을 만든다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일단 어쨌거나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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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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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셨으리라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음, 일단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뚫는 모양이다. 뚫는 모양이고 이 위에 자리가 이제 보여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그냥 고점과 저점의 조합으로는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그죠? 이거는
하여튼 그 주봉 채널의 개념을 좀 써야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코스피를 그래서 아까 보시면 코스피를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 정도 자리면 어쨌거나 9,500 부근, 예, 9,500 부근에는 일단은 확실하게 좀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요 선도, 네, 요거는 보시면 요렇게 고점을 이었더니 여기 지금 다 지지가 되는 거를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죠? 예. 요렇게 지지가 다 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죠? 예.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점 표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점이랑 여기 점 두 점을 기준으로 했는 건데 이렇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선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용도 자체가 실제로 그런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는 그러면 코스피가 지금 7,500 부근에 과연 그어질 수 있는 선이 또 있는가를 확인을 하는 건데, 자,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7,500 부근은 지금은 일단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요렇게 끌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경험상으로 경험이 좀 쌓이면 이 그 참고할 추세선이다 아니다 이런 좀 그 감이 생깁니다. 요거는 그래서 좀 그림 그리는 놀이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요 정도가 맞다라고 보이는데, 네, 지금 7,500 부근 IMF 기준으로 이제 저점 대비 3배 상승하면 7,500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7,500 부근에 지금 추세선이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 지금 방법으로 했을 때 보이지 않고, 주봉 채널을 그렸을 때는 7,500 부근이 지금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보시면 어, 자, 여기는 지금 8,600이네요. 8,600 또는 9,800. 예. 그러니까 8,600에서 9,800 사이에는 아주 강한 저항이 출해될 가능성이 있다. 저 때는 날아가는 듯 해가지고 따라잡았다가 이렇게 큰 하락을 두드려 맞을 수 있다를 항상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바로 뭔가 보이는 7,500 부근은 지금 요렇게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는 보이진 않네요. 그죠? 일단은 요거는 주봉 채널을 추후에 혹시 영상을 또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선만 계속 긋고 겹치는 것도 많고 맞을 때까지 긋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그 연습이나 경험이 조금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확실한 고점이나 저점을 기준으로 긋는 그 이제 기준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네, 그렇고 맞을 때까지 긋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주봉 단위로 특히 이제 긋다 보면은 이 간격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넓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런 것도 뭐 2,300에서 2,900이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20% 간격이지 않습니까? 그럼 20%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를 20%만 왔다 갔다 먹는 것만 해도
전에 블로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1년 평균 수익률을 한 20%를 보는 건데, 이런 박스권만 해도 20%를 내가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선들의 간격이 어쨌거나 결코 작지 않다, 무시할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선들은 그래서 시간 단위가 너무 작은 데에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예. 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시간까지를 거의 최대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주봉, 일봉, 뭐 4시간 봉, 1시간 봉, 그 정도가 거의 최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게 제가 이전에 이제 그어 놨던 건데, 보시면 일봉으로 지금 보면 제가 비트코인 그때 이제 그 요 추세선을 설명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네. 요 추세선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요 추세선과 자, 네, 요 추세선을 이제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추세선을 뚫고 나서 그 다음에 추세선을 이제 미리 작도를 해놓은 거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그것이 요 지금 확률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요 부분에서 조금 또 약간의 저항이 출해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남았죠, 그죠? 이런데 보시면 이동평균선과도 이동평균선과도 지금 겹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추세선 영상을 일단 여기까지 이제 하는데, 추세선은 그러니까 조금 지지 저항은 제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제 따졌는데,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의 데이터를 예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점이 시점을 넓게 봐가지고 고점과 저점을 찾으면서 이제 작도하는 놀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산만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세선을 바탕으로 하는 거는 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최대한 이제 고점이나 저점의 기준을 잡아가면서 미래에 여기가 지지가 될 수 있겠다, 저항이 될 수 있겠다라는 자리를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추세선을 작도를 할 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최종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추세선은 따라오면서 조금 산만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어, 아주 과거의 고점과 저점을 바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시간들도 많았었다 보니까, 또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가까운 자리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계속 이렇게 연속 조회를 해서 멀리 멀리 보면서 계속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정신없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컴퓨터에 앉으셔가지고 컴퓨터에 컴퓨터에 앉으셔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작도만 해보시면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고점하고 저점을 바탕으로 막 이제 이렇게 이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면 충분히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이후의 영상은 제가 뭐 대공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봉 채널 다뤄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할 거고, 또 그 외에는 뭐 종목 분석하는 영상 이렇게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맞춰보는 게 아니라 큰 파동에서의 고점과 저점을 바탕으로 작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지지 저항에 비해서는 영상이 너무 이렇게 줌 아웃돼서 보는 느낌이 강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가 조금은 있기는 하네요. 근데 어쨌거나 조금만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따라해 보시면 충분히 크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라고 아실 수 있을 거고, 다만 요런 점들은 왜 참고를 하지 않나요? 이렇게 그 질문이 되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또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일단 지지저항선과 추세선을 작도를 하는 방법은
거의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 뭐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 같은 경우에도 좀 설명을 간략하게 좀 드렸었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하고 하는 거는, 연습 문제는 또 많이 풀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쨌거나 좀 실제 분석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깊게 이제 분석을 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좀 그거를 좀 꼭 따라오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좀 거둘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작도하는 기준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이후에는 어쨌거나 다양한 뭐 예시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분석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은 하여튼 댓글에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지지저항선이나 추세선을 어떻게 끊는지 예시 문제로서 그런 댓글에 올려주시는 종목들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